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죠. 한동훈 63%. 예, 62.8%, 뭐 반올림에서 63%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습니다. 네,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요 기류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당심 득표율이 62.65%, 민심 득표율 63.46. 요거는 환산 득표율로 이제 따져서 합계를 했을 때 62.84%가 나왔어요. 예.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가 53% 받았던 것보다 10%포인트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때는 어땠는가 보니까 그때 43%였더라고요. 그때도 꽤 높았다고 했는데도 그때 43, 김기현 대표 때 53, 이번에 63. 네, 예. 이번에 특히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1차에서 결선 없이 종료가 됐고요. 2등은 원희룡 후보가 18.85%, 3등 나경원 후보가 14.58%를 받았고 윤상현 후보가 4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전당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음성 한번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 74,419표, 원희룡 후보 96,177표, 윤상현 후보 19,051표, 한동훈 후보 32만 709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장동혁 후보, 김재원 후보, 인요한 후보, 김민정 후보. 자, 지금 이제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신 분들은 영상까지 보셨는데, 저는 이 발표의 순간 한동훈 대표가 다른 후보들과 인사하는 장면, 그때 다른 후보들의 표정에 주목했는데, 윤상현 후보는 어제 시종일관 계속 그 한동훈 후보하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굉장히 밝게. 나경원 후보도 얼싸 안으면서 덕담을 주고받고. 근데 원희룡 후보는 물론 뭐 서운한 표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밝진 않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저 발표 직전에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직접 한번 만났었거든요. 네. 그때도 표정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랬고 한동훈 후보가 사실 워낙에 인기가 많았던 게 이제 드러났던 거잖아요. 현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던 게, 지금 보셨겠지만 한동훈 후보 이름이 호명됐을 때 아주 이제 박수 소리가 되게 압도적이었고, 이게 전당대회장에는 대의원들이 들어가는 거고 당원들은 이제 못 들어가서 밖에 있었거든요. 네. 밖에서 그 지지자들이 자리 깔고 앉아갖고 막 구호 외치고 뭐 동훈이가 최고야 뭐 노래 부르고 밖이 더 대단했어요? 아주 열띤 응원전이 있었거든요. 예. 저도 이제 놀라갖고 막 영상 찍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는지 옆에 당 관계자들도 같이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워낙에 사실 대세가 그 현장에서도 보였었습니다. 어제. 예. 최고위원 이제 투표도 어제 주목이 많이 됐는데,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네 사람이 지도부에 입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 진종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 중에서 장동혁, 진종호 요 두 사람이 한동훈 후보랑 러닝메이트였고, 인요한, 김민전 두 사람이 원희룡 러닝메이트였고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러닝메이트는 아니었지만 범친윤계로 분류가 되죠. 그렇죠. 높은 인지도, 그 유일한 영남권 후보라는 점이 좀 선전을 이끌어서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서 3연속 입성하게 됐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잠시 후에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주목한 포인트라면 어디입니까? 저는 어제 보면서 박정훈 후보가 살 수 있을까, 입성할 수 있을까, 그걸 제일 주목해서 봤었어요. 최고위원 후보였던 네, 한동훈 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대표로서 사실 어대하는 너무 뚜렷했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체제의 안정성이 될 텐데, 친윤, 즉 이제 당 주류가 지도부를 흔들어서 대표 지도부를 아예 와해시켰던, 무너뜨렸던 그런 전례가 계속됐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고 기미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걸 주목을 했는데, 제도적으로는 개정된 당원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해산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러닝메이트들을 최대한 많이 살렸어야 됐거든요. 네. 장동혁, 진종호 두 사람은 캠페인 내내 당선권에 있었고, 예. 박정훈 후보가 좀 불안했었는데 우려했던 대로 박정훈 후보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장동혁, 진종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지도부가 와해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앞으로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당분간은 네. 허니문 기간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당내 대체적인 평이거든요. 당정 허니문. 네, 이제 각종 특검이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이 갈등하게 되면 바로 공멸할 거라는 거를 피차 인식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했습니다라고 좀 일침을 놨거든요. 네.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일종의 좀 당정 차별화 전략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갈등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어제 전당대회장에 윤석열 대통령 왔을 때 네. 한동훈 이제 후보랑 악수를 했던 모습이 상징적이었고 그렇죠. 두 사람 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통화를 했대요. 바로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들이 나름대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아닌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또 장면을 보고 갈 것이 지금 뭐 대통령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축사를 하면서 강조한 부분과 한동훈 대표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주목해서 두 사람의 발언 하이라이트 들어보시죠.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탑시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하나다. 우리 원팀 하나. 이것을 몇 번 강조했고 한동훈 대표는 민심이란 말을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민심. 약간의 이 강조점이 다른 부분 좀 느껴지세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기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전당대회 와서 저도 뭐 좋습니다 뭐 한참 외쳤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당선되고 나서 수락연설 모습이었거든요. 저런 워딩들을 했기 때문에 주목이 됐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전당대회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워딩이 운명 공동체 대 국민 눈높이 뭐 이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은가.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맨날 하던 얘기 같지만은 자, 국민 눈높이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뭐 사달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를 이제 원래 하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이고 이 단어를 운명 공동체는 뭐 항상 했던 얘기예요. 이게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얘기했고 연찬회에서도 얘기했고 했습니다. 다만 괜히 좀 달리 들려요. 그러니까 이번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운명 공동체다라는 걸 강조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포유더 인사도 없었고 어퍼컷도 없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포유더 인사 예전에 그 서천시장 화재 있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위를 기다리면서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이제 왔을 때 대통령한테 포유더 인사 했잖아요. 이게 그 두 사람의 힘의 역학관계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근데 아주 꼿꼿하게 서서 이것도 저는 한동훈도 약간 의식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허리를 전혀 굽히지 않는. 아니 어떤 장면에서 굽히지 않는 걸로 보였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한 30도 정도는 또 굽힌 모습이 있긴 있어요. 그런가요? 다만 폴더는 아니었어요. 폴더는 아니었어요. 뭐 어쨌든 그리고 어퍼컷도 없었어요. 어퍼컷 지난해에는 정말 기분이 좋아서 연찬에 가서도 어퍼컷하고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어퍼컷하고 그랬거든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랜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톤 다운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거는 지금 이 지도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체제가 선출직이 이제 5명이 있고 그 지명직 최고가 1명이 있고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원내대표랑 그리고 정책위 의장 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친한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당연히 한동훈 포함해서 한동훈, 장동혁, 진종호 그리고 지명직 최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총 4명. 예,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르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주류 친윤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추경호 네. 그리고 정점식 지금 정책위 의장 네. 여기에 새로 이제 가세한 게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뭐 이렇게 하니까 4대 5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김옥균 프로젝트는 당장 지도부 붕괴하는 거는 막았지만은 여기 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열세 친한들이 놓여 있다라고 보면은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당 대표가 권한이 지명을 하는데 있으니까. 다만 네. 이건 의총 추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의총에서 어떤 인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추인이 될 것인가. 사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 네.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지명 포인트가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김재원 최고예요. 김재원 최고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지금 이 당의 부침을 다 보여주는 건데 일단 보수 정당 제가 민주당도 포함해서 3번 연속 최고위원이 되신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3연속이에요, 진짜. 진짜 드문 케이스예요. 이준석, 김기현 2번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지도체제 붕괴하는 데 일조를 했고 두 번째는 본인의 발언으로 정광훈 목사 뭐 유튜브 나가거나 본인의 발언으로 이제 조기 사퇴를 했고 이번에 또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체제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를 김재원 최고가 3번 당선됨으로써 원래 한 번 되면은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게 관례인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3번 또 다 됐고 다 2등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굉장히 높은 순위. 고점자예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거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좀비 같은 생명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건 뭐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나쁜 건 의미가 아니고 아니에요. 계속 예. 됐으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3번 연속.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김재원 최고가 주류 같은 비주류 이런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친윤으로 항상 했지만은 사실 친윤 주류에서는 별로 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 의사 결정이나 본인이 출마하려고 할 때마다 배제되거나 약간 분류를 삼킨 이런 게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재원 최고가 캐스팅 보트를 졌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친윤 주류, 예. 찐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친한도 아닌 캐스팅 보트를 준 최고위원이 김재원 최고가 될 거다. 그래서 계속 친윤으로 갈지 친한으로 소위 말해서 갈아탈지 막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봐야 될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이 발의를 한 거고 지금까지 사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선을 그어 왔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법사위에 이제 이게 올라가는데 예. 이거를 의결을 안 하고 소위원회로 민주당을 회부시킨다는 겁니다. 시간을 벌겠다, 좀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고 그 대신 댓글팀 의혹 TF를 이제 가동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을 올린다라는 거는 한동훈을 시험대에 올리겠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바로 이제 이렇게 좀 나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부터 순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숙제가 이제 줄을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한동훈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오늘부터 논의를 한다면서요. 논의 네. 시작한다면서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 잠시 후에 캐스팅 보트를 주었다라고 김준일 평론가가 평가한 김재원 최고는 직접 만나겠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7박 8일 필리버스터. 뭔가요? 이제 당분간 싸움터가 원내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원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오늘 이제 현안이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을 다루게 될 거예요. 네. 민주당이 사실 그동안은 이 특검 4국조라고 해서 이제 그 이 특검이라는 거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주력이었는데 네. 이제 그 한동훈 특검도 나름대로 전면에 뜨게 되는 거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 시점에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의 전략적인 선택인가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 맞춰서 한 거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동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법안 소위에 회부할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원내 관계자 쪽에 좀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굳이 하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 카드를 다 손에 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오늘 내일 과방위에서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이틀 동안 하는 건 사실 저는 거의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를 최근에 계속 하던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경력 관리가 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막 스모킹 건 같은 게 잘 나오질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슈가 아주 뜨겁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상처만 내도 유효타가 될 수가 있고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장이 되더라도 나중에 뭐 탄핵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점이 이게 과방위에서 아주 뜨거운 현안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MBC 사장 선임과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게다가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오늘 그 청문회에 출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젯밤에 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심위원장 연임, 그러니까 류희림으로 연임하는 걸 기습적으로 의결을 했었거든요. 예. 이 점을 이제 민주당에서 따져 묻게 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방심위원장은 그 방심위원이 9명인데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3명, 그리고 국회의장 3명, 그리고 국회 과방위에서 3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 9명이 다 구성된 다음에 이 중에 한 명을 위원장으로 호선으로 임명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아주 이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 추천인 사람들끼리만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위원장을 새로 뽑아버렸어요. 민주당이 항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지점을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본회의가 있거든요. 예. 본회의도 또 뜨거울 거예요. 방송사법 그리고 25만 원 민생지원법 그리고 노랑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해서 한 총 7개 법안을 민주당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고요. 어떻게 누구 필리버스터 할지 이미 명단까지 다 짜놨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동안 하고 나서 다시 의결하면 무력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24시간까지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표결 붙여서 그만하자 이러면 이제 그만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면은 24시간씩 쪼개서 네. 하나씩 의결할 거다. 아, 네, 그래서 한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전국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네요. 네, 그동안은 이제 여야에서 전략 싸움이 계속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한 2, 3주 동안 원내 현안이 계속될 건데 그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여당에서는 의원들 출국 금지령까지 내렸대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근에 의원총회에서 해외 출장도 당분간 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좀 대응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냐 서로 힘만 빼고 뭐 이런 자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7개를 다 거부권 쓸 분위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요. 자, 김준일 평론가, 진짜로 네. 국회가 뜨겁겠네요, 한 일주일간. 사실 이번 주가 그 청문회 슈퍼위크라고 불렸는데 월요일에 이미 김병완 금융위원장, 김한석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네요. 이게 전당대회 뭐 이런 뭐 전당대회가 워낙 뜨거워서. 예, 뭐 김건희 여사 뭐 조사받은 그렇죠.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24일에도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그리고 뭐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가 내일 있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하고 26일에는 이제 그 탄핵 청문회 그래서 김건희 여사 뭐 이런 후보 이제 저기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냥 이진숙 후보자 오늘 이틀을 하는잖아요. 이틀을 하는 이유는 야당의 주장은 그러니까 워낙 너무 많아서 살펴볼 게 너무 많다. 언론 탄압 쪽을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고 하나는 이런 뭐 개인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뭐 법카들 뭐 이런 거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예전에 너무 많은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5.18 단체는 이권 단체 간첩스러운 장관 국정원장이 판치는 나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폄훼 뭐 굉장히 많이 한 게 이거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좌우 갈라치기도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놀라야 되는 거는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네. 법카를 너무 뭐 좀 의심스럽게 쓴 게 많다라는 거예요. 법인카드. 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집은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이고 이제 대전 MBC 사장 했잖아요. 예. 3년간 대전 MBC 사장 재임 3년간 자택 반경 5km에서 결제한 내역이 1,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한민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은 주말 골프장에서만 30회 총 1,530만 원을 결제를 했고요. 황정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은 사직서를 내고 나서도 제과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굉장히 오늘 내일 굉장히 첨예한 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은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장이 되지 않겠는가 예. 하고 짚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해리스 깜짝 흥행. 미국 대선 얘기인데 민주당의 새로운 이제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사퇴 이후에 트럼프랑 이제 해리스가 양자 구도를 형성하면서 좀 나름대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모습인 건데 네. 로이터 통신이랑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22일에서 23일 실시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44 대 트럼프 42 이렇게 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뭐 오차범위 내에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제가 본 여론조사 중에서는 트럼프를 민주당 후보가 이긴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맞아요. 물론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있어서 대체로는 트럼프가 박빙 우세인 조사가 더 많긴 해요. 물론이죠. 네, 그러나 이렇게 해리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네. 꺾어버린 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지금 흥분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대의원 지지를 해리스가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 AP 통신이나 이런 미국 언론사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나름대로 그 대의원들을 이제 전수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AP 통신이 한 4,000명 정도 민주당 대의원 대상으로 좀 조사했던 결과 2,400명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매직 넘버를 확보했다.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아직 민주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사실상 공개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자금 모아놓은 거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해리스니까 뭐 이런 불가피론도 있고 본인이 이제 좀 리더십을 많이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이 이제 굉장히 반응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지금 생겨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트럼프 후보가 총 맞으면서 굉장히 확 떴다가 네. 지금은 좀 쫙 가라앉은 느낌. 그래서 이제 오늘 뉴욕 타임스에서 어제 쓴 게 이 해리스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여성 대선 후보랑 붙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여성상 처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여성들을 상대로 여성 정치인을 상대로 막말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힐러리 후보하고 여러분 붙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힐러리도 뭐 비난을 많이 했고 예전에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예. 암캐, 비치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기도 하고 뭐 자신을 수사한 러티스 제임스 뭐 뉴욕주 법무부 장관 막 막말 퍼붓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니키 헤일리 본인이 당내 경선했던 전 유엔 대사에 대해서는 뭐 세대가리 막 이런 표현도 했는데 이제 여기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에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맞아요. 법무장관을 해가지고 검사 대 피의자 지금 구도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강하게 막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뉴욕타임스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해리스 대 트럼프 확정인가요? 하고 우리 청취자 한 분이 질문해 오셨는데 아직 공식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확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